지난번에 저 이태성 국장이 미국에서 막 심한 아주 트럼프하고 동격으로 놓고 욕을 싸지러 댔죠. 근데 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죠. 예. 트럼프 런던 발언 직전에 이건 직전입니다. 3일날 이 런던 발언이 이제 그 제들로서는 저기 우리보다 시간이 늦으니까 그렇죠. 그쪽이 예. 이제 시일로 보면 우리보다 마치 빠른 것 같은데 시점은 저기가 먼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예. 말로. 이런 거가 이제 보면 뭐 이태성이, 최선희, 아까 그슨 포병국장 하다가 하루아침에 인민군 참모총장으로 뛰어오른 놈, 뭐 숙청을 당했다 말았다 하는 저기 김영철이, 그다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그 접견하는 헤드로서 나온 이용호. 그렇죠. 이런 거를 내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준다는 게 원래 북한 체제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든 우리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something wrong, 뭐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상한 내용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훑어보자. 뭐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또 거기에다가 김평일이었어. 느닷없이 김평일은 소환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서 김정일의 배달은 동생. 아니죠. 그렇지. 김정일 배달은 동생. 김정일의 배달은 김정은의 동생. 삼촌이죠. 뭐. 네, 김정은이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환했는데 그 전에 아주 참혹한 여러 가지 하고 장성택이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깝기는 김평일보다 김정남이가 가깝잖아요. 자기 이복형. 그거 그냥 죽여버렸고. 근데 이게 그냥 들어와라 그래놓고 뭐 벤츠를 줬다는 소문도 있고 뭐 해서 조용해요. 이게 숙청인지 뭐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들어와서 밖에서 딴짓 못하도록 그냥 적당히 견제하는 건지 뭐 불분명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국내에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 비교적 그 입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북한 사정을 굉장히 좀 잘 아는 정세현 전 장관이 아주 묘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북 이쪽 그 햇볕 그 사도죠. 정세현이가. 근데 잘 알아. 젊었을 때까지는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고 소위 말하자면은 저쪽에 아주 보수 우파였죠. 보수 우파 협상가였고.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리고 DJ 정부 이후에서 돌아서서 강도가 이제 막 해서 요새 상당한 그 지치까지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문정인 교수하고 정세현 박사하고 둘이 쌍도 우리나라 이제 친북 성향의 그 브레인의 양대 원로 거두지. 그렇죠. 문정인하고 정세현이. 문정인은 주로 이제 국제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우리가 그 행간을 좀 읽을 가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알죠. 잘 알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면서 이제 입장을 완전히 우리랑 이제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11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그 어디죠? 저기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평통 특강 때문에 기자회견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주 정말 뭐 그냥 문맥으로 보면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실제의 그 문제를 하면 이건 굉장히 전혀 전문가들로서는 별로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번 읽어보면은 북한이 예고한 연말 노동자 7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지난해 4월 3차 아주 기네. 그 핵심을 보면은 여기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이 나오는 동안 유예한다는 조건절이 붙어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스톡홀름 핵실무 협상이 결력됐고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 발사 위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고 판단한다. 노동당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보면요. 김정은이 안 드러나 없어. 당 중앙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그 주체가 의사결정 주체가 보면
북한이 예고한 연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뭐냐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노동당이야. 노동당 결정. 저 문장 정세현의 저 문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정책 결정의 주체는 김정은이 돼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 4월 3차 전원회의 결정은 김정은의 결정에 대한 추인이에요. 추인이고 허울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는 안 보이고 노동당이 마치 정책 결정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게 제가 이 세네탈출에서 지나가면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노동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 노동당의 주요 회의가 네, 예. 안 소집된 지가 김정은 등장 전까지 한 40년씩 돼. 네,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 저축일만. 예, 김정은 때 그걸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려고. 네, 갖추려고. 40년 지나서 이미 노동당 자체는 없어져 갖고 백골이 진토됐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백골이 진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 공산계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예. 지배자는 항상 당을 상대로 싸워요. 그렇죠. 예. 스탈린도 당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었고 모택동도 당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절대적 지배자가 죽고 나면 그 당을 못 죽였기 때문에 그 절대적 그렇죠. 지배자들이 바로 당이 다시 튀어 올라와. 그래서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랬잖아요. 새로운 계리를 해서 이제 뭐 예, 당이 다시 날개를 피는데 왜냐? 스탈린도 못 죽였고 모택동도 못 죽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당을 잡아 죽인 게 김정일이가 그렇죠. 선군 정치하면서 선당 아니야. 유일사상 체제 나올 때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예요. 그때부터 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면에 말하자면 여기 뭐 핵시당으로 뭐 당이라고 존재했지만은 전면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체라고 하는 걸 군으로 보고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글쎄, 저는 또 그것도 안 그렇게 봐요. 저는 김정일 체제의 핵심 권력부는 당 조직지도부예요. 당 조직지도부 그게 이제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 비밀 경찰. 그러니까 그게 김정일의 공수처야. 그렇죠. 공수처보다 한 1000배 힘이 더 강하지. 그렇죠. 당 조직지도부인데 그러니까 당은 없어요. 이미 당은 죽었고 그걸로 자꾸 흔들었죠. 네. 그 비밀 경찰로. 그런데 갑자기 정세현이 그 사정 모를 사람이 아닌데. 이걸 이제 만약에 조금 진지하게 본다 그러면은 지도 체제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냐 뭐 이런까지 생각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세현이 그 사정 모를 사람이 아닌데 김정은이라는 얘기는 없고 이게 얼마나 쇼킹한 지금 발언이냐면 그 해외 언론들 쭉 보면 전부 판단 주체를 김정은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행동 주체를. 근데 정세현의 저 발언을 보면 판단과 행위 주체가 노동당으로 돼 있는데 노동당은 없거든. 죽은 지 오래됐거든. 그렇죠. 그 정세현도 알고 나도 아는 사이야. 정세현이만 내 앞에 있다면 아니 아저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노동당 살아있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그럼 정세현도 얼굴 시뻘개져서 대답 못 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 모종의 사인을 한 거예요. 저게 뭐냐면 중구난방 집단 지도 체제 아니냐 지금 상태가 중구난방 집단 권력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되는 그걸 거예요. 이제 뭐 제도적으로 이제 약간 오피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껍데기를 두르는 게 바로 저거. 예, 입이 죽어 나자빠진 노동당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중구난방 집단 권력 체제 상태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야 정원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요새 미국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죠. 물론 어저께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 국방수권 법안 NDAA 그것도 아주 살벌한 법안이죠. 그러니까 외교 노력이 확실치 않으면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다. 준비 다 돼 있다. 그다음에 외교 노력이 확실치 않다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도발이 지속된다면 외교적 노력에 대한 결과가 확실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그 못을 박았어요. 조건들 다 달았죠. 예. 그 살벌한 법안인데 그거 말고 유엔에서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살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한 말씀. 어저께 유엔 우리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엔 끝났단 말이에요. 예, 예. 11일 날 뉴욕 타임 11일. 근데 유엔 안보리 예. 거기서 미국 대표가 한 말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북한 실험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근데 영어가 재밌어요. 네네. Deeply counterproductive. Deeply 뭐 destructive가 아니고 counterproductive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심각한 마이너스를 심각한 끼치거든. 마이너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단어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도발은 외교적 해결의 창구를 닫게 하는 행태이다. 두두둔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적대적 태도와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도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거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너희가 뭐 묵인하든지 아니면은 승인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 소리예요, 저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그거 예고편 터뜨린 거라고. 그렇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혹은 뭐 ICBM이라든지 SLBM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는 말하자면 중대 도발에 대해서는 카운트 프로덕티브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중대 도발이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에 대한 카운터 프로덕티브하다. 그 노력을 그 노력을 다 창을 이제 닫게 하는 예, 다 문질러 버리는 그렇죠. 거꾸로 다 되돌리는 너희 지금 그런 식의 도발은 이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전부 거꾸로 되돌리는 짓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발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 이제 노력의 그 기회의 창이 닫힌 거다. 그리고 이런 식의 도발이 이어진다면은 유엔 안보리도 우리가 북한 전면 접사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 뒷다리 잡지 말아라. 그렇죠.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거랑 합쳐서 더 살벌한 게 있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안보리 소집을 해가지고 안보리 소집 전날 10일 날 12월 10일 날 그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미국이 밀어버렸다고. 그렇죠. 왜냐면 저게 미국이 이번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에요. 그렇죠. 의장국이야. 지금 미국이 이번 달에. 그러니까 미국이 12월 10일에 예정돼 있었던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게 예정돼 있었던 북한 인권 토의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 지금 그리고 11일 날 저 군사 도발에 관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야 지금 한가하게 인권 얘기할 때 아니야. 그렇죠. 쟤들 체제해 가지고 인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가해. 한가해, 맞아. 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뭐 유엔 뉴욕의 유엔 인권 유엔 외교관들이 아주 그냥 유엔 무슨 말이야 수수께끼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쑥덕쑥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시 말하자면 아니 화요일 날 그러니까 뉴욕 타임으로 화요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다루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킬해버리고 수요일 날 먼저 그 군사 도발 이번에 그 동창리 그 엔진 도발을 가지고 다루면서 야 이거 미국이 군사적 조치 취하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너희 우리 뒷다리 잡지 마 이런 식의 그 발언을 주 유엔 미 대사 크라프트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살벌한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말씀하셨듯이 국내적인 저기 조치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말하자면 외교적 해결의 그 종결 마지막 창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국내적인 법적인 것까지도 다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그렇죠. 법안 내용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북한을 전면 접수하는 그런 군사 조치를 취해도 국방수권 법안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 어긋났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 구절을 오히려 거꾸로 뒤바꿔서 맞아요. 뒤바꿔서 이건 외교 노력이 다 이미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국방력을 사용할 수 있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장으로 뒤바꿔 버렸거든. 그게 이제 면이 아니고
바뀌었다. 외교적인 노력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잠정적으로 그 표현하는 거 다름없는 문구죠, 사실은. 그렇게 읽어야 되죠. 예. 그 미국의 이제 그 군사 정보 전문가 중에 네. 현장에서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한반도 정보 전문가 그렇죠. 중에 저는, 데이비드 맥스웰. 네. 이 사람이 한국에 5번이나 파병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군사 한반도 동북아시아 예, 군사 정보 전문가인데 작년에 가서 또 예, 같은 패널에서 아니 올해 올해. 아직은 올해네. 올해 아직 올해. 한 10개월 전에 네. 같은 패널에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이제 그 국방 커뮤니티, 디펜스 커뮤니티를 이렇게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말이. 예. 이 사람이 이제 최대 압박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최대 압박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5개 분야에서 더 강화해야 된다.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외교 부분에처럼 뭐 탑다운 건데 미국 그 정상 간 회담 말고 네네. 계속 실무 레벨에서 비건이 최선이든 뭐든 간에 실제 이슈, 아주 실체적이고 실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 목록 내놔. 그다음에 전면 사찰 허용해. 뭐 그다음에 그런 말하면 실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 예, 이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나경원은 왜 그래? 데이비드 맥스웰이 다 얘기했어요. 12월 5일 날 엊그저께 그렇죠. 정상회담 말아라. 뭐 그리고 실무 레벨에서 실제적 이슈로 압박해라. 그다음에 군사는 더 압박을 하자. 그리고 네. 특히 이건 왜냐하면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그 판단입니다. 즉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가졌다. 획득에 더 접근했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 쪽에서는 이야기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아마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 문제도 권리가 있고 정보 문제도 걸리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예, 그 저기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킹해서 돈 벌고 이러니까 그거 차단해라 이거야. 뭐 은행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차단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쪽을 차단시켜라 이거.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협조를 받는 게 아니고 러시아 중국이 압박을 해서 못하도록 그 얘기죠. 원천적으로 막아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인데, 지금 뭐 평양에 돈 들어가는 게 사실 중국 군소 말하자면 은행이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작은 은행들이 지방 은행들이 소위 말하자면 밀무역하는 것, 거기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차단하라. 이건 이미 요번에 된 거죠. NDA에 포함된 저기 조치가 이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죠.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조치가. 그리고 좀 무시무시한 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작을 하겠다. 즉 심리전과 내부 공작. 말하자면 북한의 내부에 뭐 일반 민중들이 아니라 이인자들, 그러니까 김정은 바로 밑에 이인자 그룹들, 소위 범털 그룹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륙청들을 심리적으로 흔들자. 즉 항복해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그 발표문에 이 사람 발표문 인터넷에서 치면 나옵니다. 맥시멈 프레스 2.0 그러니까 2.0 맥스웰 MAXWELL 그러면은 나옵니다. 구글링 하시면. 근데 이제 외교, 군사, 사이버, 경제 제재, 북한 내부 공작이 5대 분야에서 이제 최대 압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5가지 이제 항목인데 박사님이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게 이거보다 더 이 조치의 의지가 딱 표명된 게 있잖아요. 글쎄 그 말을 하려고요. 제가 아까 이 맥스웰 얘기를 할 때 미 국방 커뮤니티의 거의 대변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저 백모 박성현 같은 사람이랑 달라. 백모는 내 앞뒤 고리 없이 막 터들어. 근데 맥스웰은 공인이란 말이에요. 혹은 공인을 대표하는 민간인이에요. 공인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말이 외교적으로 사탕 발림이 껍질이 하나 씌워져 있어. 그럼 아까 다시 그거 보면 그 5대 그 포인트들을 보면 이 사람
문장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김정은이 아직 덜 고통스럽다. 얘 아직 고생 덜 했네. 그래서 얘 고생을 더 시켜가지고 WMD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맥시멈 프레셔를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왕창 강화해야 돼. 말은 그렇게 표현돼 있어. 근데 그 분야를 쭉 보면 특히 저 북한 내부 공작 이런 거 보다 보면 야 이거 김정은이 잡아 죽이자는 소리야. 이거 체제 변경 얘기네. 레짐 체인지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자, 네. 북한 입장에서 야 상대방이 레짐 체인지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거지. 혹은 내부에서 우당탕 쿵탕해서 서로 배신해서 팔아먹든지 팔아먹고 미국에 빗장 열든지. 만약에 그렇게 미국에 빗장 열는 일 안 벌어지면 뭐 하자는 소리냐고 이 얘기가. 전면 접수하자는 소리죠.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신호탄입니다.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맥스웰이 말은 그렇게 표현해놓죠. 우리가 말은 그렇잖아. 저게 뭐야 그 죄송합니다. 그 뭐죠 그 100km 막 넘고 이런 아야들 해결사 이런 그 채권 추심하러 가서 이제 딱 이제 그 나같이 착한 사람 앞에 딱 옆에 끼고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 댁에 들어가실 때 뒤보시면서 들어가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말이야 그 자체 말은 행복하게 사셔야죠. 댁에 들어가시면서 편안하게 들어가셔야죠. 말은 참 얌전하죠. 얌전하죠. 근데 그 숨어 있는 뉘앙스가 너 돈 안 갚으면 묻어버리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비슷한 거예요. 아까 맥스웰 얘기가 말은 김정은이가 아직 고생을 덜해서 우리가 맥시멈 프레셔에 좀 더 이렇게 그 저기 그 강도를 높이면 김정은이가 뭐 WMD 내려놓을 수 있어. 뭐 이 소리인데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 강도를 높이면이라고 되어 있는 그 조치들을 보다 보면 목졸라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북방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변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신호탄 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신호탄 올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긴장할 필요 없어요. 마음 놓으시고 어떻게 우리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원래부터 그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무력감 가질 것도 없어. 단지 야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 지식층, 그 다음에 이 정권 이게 왜 다 이 모양이냐.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력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이제 움직이시죠. 저기 뭐 움직이고 계시죠. 이미 지역구 방문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 이게 헌법 파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방문 캠페인이 오늘 내일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요. 저희 이제 많이 나왔어. 저거 이제 이번 주말까지 13만 부 나가나? 그 배포선이 참 대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상당량이 이 100권을 발송비 포함 10,000원에 사셔서 배포해 주시는 그런 열혈 시민들이 계세요. 그렇죠. 사서 직접 배포하고. 본인이 직접 사서. 그런 열혈 시민 나중에 한 1,000명만 생기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한 250분 있는데 한 1,000분만 더 1,000분으로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다이제스트 그 책 나오면서 그게 한 1,000명, 2,000명으로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럼 무지막지한 배포선이죠. 이제 포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시민의 각성제 그거 만들면은 좀 재미없는 좀 덜 화끈한 내용도 그 루트 타면은 기본적으로 뭐 10,000에서 5만 분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묘한 게요. 저게 팜플렛 18세기, 19세기부터 이제 막 신문이 되면서 또 소책자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아무리 지금 사이버, SNS, 뭐 직접 미디어 이런 것들 많이 해도 저 책을 읽고 가시면서 한두 문장들을 눈에 띈 것들을 곱씹는 거는 그런 맛이 임팩트가 달라. 그 아날로그의 맛이 있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이 활자의 맛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저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들의 궁극적 노림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한미 동맹을 깨뜨려서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그 인지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맛이 있죠. 그냥 처음에 딱 보고 지나가고 또 어디에서 봤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은 지나가고 밟고 뭐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개념으로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유의미해요. 클래식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미하고 이게 이제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팜플렛을 쓰는 사람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팜플레티어. 팜플레티어. 팜플렛이나 T로 끝나는 그 단어 뒤에 EER. 그렇죠. 대한민국에 다시 팜플레티어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사셔서 배포해 주시는 분도 사실상의 B라고는 달라요. 팜플레티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거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의 그 파워 센터가 이제 민노총, 전교조, 언론, 그다음에 법조 5개 파워 센터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회거든요. 예. 근데 이 5개 파워 센터 중에 저희가 시급하게 장악해야 될 때가 되찾아와야 될 때 국회입니다. 이번 이제 4.15 총선에 되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둘러싼 상황 이런 거 봐서도. 근데 뭐 총선 하루 이겨서 뭐 저쪽이 의석수가 작아진다 이것만 가지고는 되찾아오는 것에 이제 실마리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이겨서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구 선거구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견인하고 비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 활동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활동가들은 의원 사무실 방문도 하고 우리 동네 서명 부스도 운영하고 우리 지역 세미나도 조직하고 그리고 또 콜 활동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건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같은 동네라고 해봐. 우리 같은 지역 활동가라고 조 박사님이랑 내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조 박사님 지금 오늘 저녁 약속 뭐예요? 그러면 조 박사님 나 저기 뭐야 오늘 그냥 아니요. 저녁에 오늘 밖에서 만나서 뭐 아니야 처음엔 삐대야지. 처음엔 나 저기 미드 지금 뭐 저기 잘 보는 거 있어서 미드는 한두 편 몰라 그러는데 조 박사 뭐 미드를 봐. 나랑 같이 오늘 열두 봤는데 저기 서명부스 들고서 저기 뭐야 지하철 몇 호선 저 2번 출구 앞에 가서 오늘 한 2시간 하고 치맥 한잔 하자고. 또 뭐 아는 또 치맥집 또 사귀어가지고. 그렇죠. 또 치맥집 사장 가면 사장님 뭐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런 그 자유시민 활동을 굉장히 편안하고 취미 삼아서 또 열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 익숙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간에 얼굴 식별해서 50명, 100명 이렇게 조기축구회처럼 편하게 엮여버리면 이 수도권, 충청권, 뭐 강원권 여기 정리됩니다. 그냥. 그게 끼케야 한 160개 선거구 뭐 이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오늘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